안녕하십니까 월드옥타 회원 여러분,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전승리 과장입니다. 지난 3차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발굴해온 방역제품을 대상으로 회원님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제4차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산업재, 생산설비 등 각종 산업 관련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부디 경청해 주시고 회원님들이 옥타몰닷컴에 등록된 우수한 제품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온라인 설명을 위하여 월드옥타 이경종 온라인 플랫폼 사업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옥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타몰닷컴 제4차 설명회 시간입니다. 지난번 3차 설명회 때 여러분께 K방역 제품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우리 전세계 회원들에게 사업거리 또는 좀 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보와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옥타몰닷컴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찾으시고 또 새로운 기회들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재 제품과 생산설비 등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마도 생산설비 쪽은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사업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생산설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드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데요. 보통 플랫폼 사업자들은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소비재 상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저희 옥타몰닷컴은 산업재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등 관련 유관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공유함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새로운 사업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지 않는,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님께서 지난 40여 년 동안 이루어 놓은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옥타라고 하는 든든한 네트워크를 오프라인으로 구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하나로 묶는 우리 하용호 회장님의 표현을 빌면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중심이 되는 경제 중심단체라고 표현하시는 그 월드 옥타, 그러한 단단한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께 이러한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되는 생산설비 및 산업재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가지 제품, 5개사, 5개 회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보시듯이 종이빨대 R&B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와 필터를 생산하는 생산설비 JYK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한 제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누전 차단기 제닉스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B라고 하는 회사는 주차 관제 설비하고 경비용 카메라, 시큐리티 카메라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젠트, 진단키트 현지 생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지난번 3차 방송 때 이미 완성품을 어떻게 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완성품을 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품을 어떻게 현지에서 생산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마지막 순서에 그 진단 키트 현지 생산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주시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능하면 컴팩트하게 자료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쓸 텐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을 좀 설명드리다 보면 이렇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리앤비에서 제안하고 있는 종이빨대 생산시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앤비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리앤비에서는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 그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소개하고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거북이가 코에 플라스틱 빨대를 이렇게 박은 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 이 사진이 몇 년 전에 꽤 알려지면서 그 세계적 이슈를 만들어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관한 것을 이슈들을 이제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 플라스틱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자라는 그러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플라스틱 제품을 시장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운동에 전 세계 약 90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지금 각국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퇴출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의회나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고 또 사용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그 플라스틱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활동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빨대하고 컵, 그 다음에 칼, 숟가락, 나이프, 그 다음에 포크 이런 것들이 그동안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되던 것들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아이템별로 이제 그 시장 규모를 대충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뭐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상황이 이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경향성을 띠는지 보시면 종이빨대 하나만 가지고 세계 시장 규모를 대체로 한 2조 52억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요거는 오늘 이 설비를 제안해주고 있는 리앤비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시장의 예측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푸른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 비포 앤 애프터를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향후 그 종이빨대를 가지고 형성되는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각국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로컬에서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설비들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바로 저희가 이 제품을 발굴해내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리앤비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와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종이빨대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회사들에게 지금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잠깐 개황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생산 공정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생각보다 이 생산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간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생산 설비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대체로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원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틸 코일처럼 지금 거대한 그 원지 덩어리가 저렇게 보이는데 저러한 원지를 먼저 만들어서 준비된 원지를 코팅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듯이 이제 그 코팅을 하게 될 때 코팅하는 그 코팅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그 코팅제는 친환경 코팅제를 사용한다고 이제 리엠비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친환경 코팅제를 가지고 원지를 코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적정한 사이즈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재단하는 작업을 슬리팅이라고 하는군요. 그 슬리팅하는 작업은 이런 식으로 슬리팅을 해서 생산기에 걸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슬리팅 작업이 끝나면 준비된 그 종이 롤을 생산기에 걸어서 가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3개의 준비된 슬리팅 돼서 재단된 3개의 롤을 생산기에 걸어가지고 3개의 종이 테이프가 감겨서 성형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붙이는 작업이 풀을 사용하지 않고 열을 사용해서 열 접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리엔비가 제안하는 생산 설비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점이 바로 열을 사용해서 융착시킨다는 것. 그리고 다른 기본 일반적인 설비들은 풀을 사용해서 본딩을 한다는 것.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이 되면 눈에 보이는 사진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옆으로 길게 뻗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쭉 가면서 이렇게 길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관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앞에 보이는 그 기계가 이렇게 잘게 잘라서 기계 사이즈에 맞춰서 자르는 이제 절단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거를 포장기로 밀어내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하단에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이 장면입니다. 성형이 끝나면은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필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조금 제가 슬라이드를 앞쪽으로 돌려서 여기에서 이제 준비된 슬리팅된 재단된 원지를 생산기에 걸어서 작동되는 장면부터 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그 열 접착을 위해서 종이를 이렇게 3개의 롤을 걸어가지고 3개의 테이프가 성형기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생산기의 가장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보시면 저기에 3개의 롤에서 빠져나온 테이프가 성형기로 이렇게 이어져 들어가서 이것을 열이 공급되는 관을 감싸면서 성형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보시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3개의 종이 테이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 3개의 테이프가 들어가서 맨 끝에 있는 것에 이제 거기에 융착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약간의 기름도 발라서 매끄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렇게 지금 저 장면에서 보듯이 3개의 테이프가 관을 따라서 감아서 성형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컨트롤 패널인데요. 한국에서 엔지니어링을 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기계라고 합니다. 이 장면의 중간 부위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관이 보이시죠? 저것이 이제 성형된 관입니다. 이것이 저쪽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절단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길이에 따라서 절단을 해서 길이를 맞춰 빨대로 만들어내는 장면이고요. 그 잘라진 빨대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포장 기계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생산 기계가 세 대가 한 묶음으로 이어져 있지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쭉 앞으로 이동을 하면 이 앞쪽으로 나와서 가지런히 정리돼서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 이제 그 만들어진 빨대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전체로 여기다 모아져 가지고 준비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별 포장을 위해서 포장기로 내려가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낱개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개별 포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그룹 포장을 하게 되죠. 저런 식으로 이제 모아져서 그룹 포장을 하고 저는 이제 그룹 포장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새로 박스로 들어가서 이제 박싱을 하는 그러한 포장 순서를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신 것처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큰 그렇게 유니크하고 아주 복잡한 공정은 아니다 싶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생략된 공정은 무엇이냐면 원부자재를 원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코팅하고 그것을 적정한 규모 사이즈로 재단하는 슬리팅 작업 하는 데까지가 이제 원부자재 준비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별도의 공정이라고 보시고요. 현재 영상으로 보시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순전히 이제 생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형 부분, 포장 부분 이렇게 보셨고요. 설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자동 연결기라고 아까 이렇게 3개의 롤을 걸어서 생산기로 들여보내는 그 연결기, 그 다음에 열 접착 생산기, 기계를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형기 위를 절단하는 기계까지 펴가지고 합쳐가지고 생산하는 그 열 접착 생산기,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던 컨베이어 벨트하고 그 컨베이어 벨트 끝에 있던 리프트기, 그 다음에 리프트기 다음에 놓여있던 포장기, 그리고 그룹 포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거는 생산기 3대를 하나의 세트로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기 4대를 하나로 묶어서 한 세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자동 연결기 4대, 열 접착 생산기 4대, 그리고 이 4대의 생산 설비를 지원해주는 장치로서 컨베이어 벨트하고 리프트 1대, 그 다음 개별 포장기 1대, 그룹 포장기 1대, 이런 구성을 하나의 세트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플로어에 펼쳐놓고 도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4대의 생산기에 컨베이어 벨트가 이어지고요. 그 끝에 가서 저쪽 끝에 그 포장 시스템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 기본 세트, 한 세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이 기본 세트 2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2세트가 하나의 기본 패키지가 나도록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러한 세트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리앤비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아까 보신 4개의 생산기 그 한 세트를 운영하는 인원을 3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면적은 100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던 과거 평형으로 보면은 얼마가 될까요? 한 30평 될까요? 그러니까 원 세트, 생산기 4대, 컨베이어 벨트, 포장기 해서 그 원 세트를 만드는 그 설치 면적을 100 스퀘어미터로 봤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인원은 3명으로 보았고요. 그것을 설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2억 8천. 2억 8천이면 대략 20만 불, 25만 불? 네, 20만 불에서 25만 불 사이. 그 정도로 보았네요. 2억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월 생산할 수 있는 것을 670만 개를 보았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25일 일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에서 보았습니다. 만일 연장 작업을 하거나 투 시프트를 작업을 하게 되면 생산량은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셋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각각 여러분이 계신 현지에서 현지 상황에 맞게 2세트나 또는 6세트나 또는 10개의 세트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주변을 좀 넓게 시장을 보시고 좀 더 큰 공급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10세트 정도, 그리고 지역만 커버할 수 있는 조그만 시장을 본다고 하면 2세트 정도,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억 6천만 원 정도니까 2세트를 하나의 기본 패키지로 봤을 때 그 패키지를 운영하는 게 약 50만 불 정도 들어가는 그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소요 예산과 필요한 그 공간 이런 정도를 살펴보았고요. 리앤비에서 제시하는 이런 시스템 설비에 대해서 강점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공정 단위로 비교를 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본딩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는 풀로 접착하는 기본 공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풀로 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나중에 가서 공정이 하나가 필요한데 건조 공정이 필요합니다. 건조 공정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풀로 접착한 다음에 커팅해서 그걸 가져다가 건조해서 포장하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리앤비에서 제안하는 그 곳에는 성형시키고 커팅한 다음에 건조하는 건조 공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작업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포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요 전체적인 공정을 자동화하고 공정을 전략하고 또 본딩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개연성, 이를테면 풀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말린다고 해도 간혹 가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풀이 상해서 뭐 곰팡이가 핀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차단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밑에 바로 히팅, 열 접착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리앤비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앤비가 제안하는 설비의 열 접착 방식 설비의 강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빨대에 관련된 특허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조 시스템이나 또 제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인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쟁력으로 이제 리앤비에서 제안하는 것이 코팅액입니다. 그 안전한 친환경적인 코팅액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경쟁력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제 역시 보시면 각종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아주 다양한 인증들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를 확보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증, DIN 인증도 받았고요. 또 SGS 인증도 받았고 이런 다양한 인증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리앤비가 제안하는 제조 설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설비를 자동화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한 값으로 코팅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제조 원가까지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러한 설명으로 이제 리앤비에서는 이 설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리앤비는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크게 설비가 원부자재를 준비하는 준비 공정이 있고 그 준비된 원부자재를 가져다가 생산 포장하는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그 준비 공정에 들어간 기자재들이 비싸고 큰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지에서 굳이 운영하지 않으셔도 그냥 생산 설비만 가져가시고 원부자재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공급을 컨테이너 베이스로 공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갖추게 되면 경쟁력을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초기 투자를 과투자로부터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리앤비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공급하고 설치, 공정에 대한 교육, 설비에 대한 AS 등을 기본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런 협업 시스템을 리앤비와 같이 가져가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종이빨대 설비를 갖춰서 생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는 러시아만 해도 그것들이 시장 수요를 감당할 만큼 이렇게 광범위하게 큰 설비를 갖추지 못한 지역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야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이거나 이미 공장들이 들어섰지만 시장의 수요를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도 이런 종이빨대 설비를 한번 심각하게 살펴보시고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로 종이빨대 생산 설비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설비로는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많이 이 제품을 설명 들으셨던 마스크 생산 설비와 필터 생산 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와 필터 생산 설비를 제안해 준 회사는 JYK 테크놀로지입니다. JYK 테크놀로지는 경기 일원에 위치하는 서울에 위치하는 회사이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필터, MB 필터라고 하는 멜트 블로운 방식의 필터 제조 설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95 마스크를 생산하는 자동화된 N95 마스크 생산 라인이고요. 세 번째로는 KF94를 만들어내는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기본적인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 생산 설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터 생산 설비에 지금 HWRP 800, HWRP 800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조작이 간단하고 배우기가 쉽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특징이 되겠나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 필터 생산 설비나 마스크 생산 설비를 현장에서 오퍼레이팅하는 운영하는 관리 인력, 운영 인력이 일단 숫자에서 많이 모자라고요. 숙련된 그런 인력이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이 운영 인력을 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배경으로 본다면 조작이 간편하고 교육이 쉽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성능으로 인해서 유지 보수가 비교적 간편하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기계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 주요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출기, 그 다음에 기계를 움직이는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원료 공급기, 그 다음에 건조기, 그리고 용융 펌프, 그 다음에 가열 송풍기, 그리고 성형 장비, 이런 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형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380V의 삼상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설비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이 대략 400에서 600kg 정도를 하루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약 500kg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작업하면은 10톤이 되나요?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네요. 오늘 JYK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설비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인 특성과 개괄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95 생산 시스템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기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에 이쪽에 그 사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라인을 쭉 펴서 지금 어떻게 기계가 구성되는지를 이제 보여준 장면인데요. 한번 저 사진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하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전압은 220V를 사용하고요. 50Hz와 60Hz를 각각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 속도는 대략 분당 40피스에서 50피스 정도.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20시간 일을 한다고 보면은 하루에 약 5만 장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N95 마스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KF94 마스크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듯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마스크 생산 설비를 쭉 설치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압은 220V와 380V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역시 50Hz와 60Hz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고 전격 전력은 7.5kW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보시고 지금 한 플로어 플랜, 이 설치 도면을 놓고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왼쪽, 저를 기준해서 왼쪽이 마스크 생산 라인, 두 개의 라인을 설치해 놨고요. 오른쪽에 노란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필터 생산 라인입니다. 각각 두 개의 라인을 설치해 놓은 도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두 개 다 비교적 요 두 개 라인 정도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대략 한 1500 스퀘어미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500 스퀘어미터. 그리고 전력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220V와 삼상 350V가 필요하고요. 기계 대수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전력 용량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두 개 라인을 지금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라인을 관리하는데 3명의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물론 훈련된 운영 인력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두 라인을 말하면 6명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JYK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각지에서 너무 큰 10대, 20대 이렇게 큰 공장 설비가 아니라 조그맣게 만일 2대 정도의 생산 라인을 가져가서 한번 현지에서 돌려본다면 이런 식의 도면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보시고
이런 도면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JYK는 오늘 구체적인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는 생략한 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이 마스크 기계 또 필터 생산 기계에 관심이 있으시면 JYK와 저희 사업단을 통해서 한번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의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MB 필터 생산 라인하고 마스크 생산 라인을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누전 차단기인데요. 한번 누전 차단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제닉스윈이라고 하는 그 업체인데요.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를 과전류가 흐르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기를 차단해주는 장치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차단기인데 그것을 제닉스윈에서는 설명하기를 아날로그식 차단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 아날로그식 차단기가 있다면 디지털식 차단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제닉스윈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윈은 대전에 있는 회사이고요. 대전에서 이러한 디지털 차단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 관계자가 나왔다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제닉스윈도 많은 이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있고요. 제품을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를 아날로그식 차단기라고 봤고 그 이외에 지금 그 제닉스윈에서 생산하는 것을 디지털 누전 차단기로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큰 차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식 전통적인 방법의 그 누전 차단기를 제닉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가 이렇게 누설된 전기의 양, 그 양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아날로그식, 즉 기존에 쓰는 누전 차단기라고 보았고요. 그것이 아닌 누설되는 전기의 양뿐만 아니라 그 전기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된 패턴, 형태에 따라서 그것을 대응 방식을 갖추어서 오작동 횟수를 줄이는 그 차단기를 디지털식 차단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설명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는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닉스윈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인화, 자동화, 고도화되는 전략 환경에서 누전 차단기는 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단기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누전 차단기는 누전과 과전류에만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누전 차단기가 낙뢰 또는 이상전류 전자파 등의 노이즈에 의해 트릭되는 것을 누전 차단기 오작동이라고 합니다. 이 오작동은 누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때 우리는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곧 시스템 중단, 전원 및 시스템 복구 비용 발생, 첨단 장비 수명 저하, 민원 발생 등 유지 보수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제닉스윈 디지털 오작동 방지 누전 차단기는 낙뢰에 의한 서지, 전자파 등
각종 노이즈에 의한 어떠한 전기적 악조건에서도 PWM 방식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오직 누전에서만 트립하는 똑똑한 누전 차단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차단기 작동 속도는 0.03초, 낙뢰 서지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로 차단기 한 번 트립에 3000번 이상 이동 가능합니다. 차단기는 낙뢰를 막는 제품이 아닌 누전과 노이즈를 구분해야 하는 제품으로 제닉스윈의 누전 차단기는 낙뢰 서지로 인한 오작동을 막아줍니다. NET 방제 신기술, 성능 인증 및 우수 조달까지 지정되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력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통신시설과 재난방지 시스템 등 지자체와 국가 주요 시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전원 공백 없는 100% 가동률을 자랑하는 제닉스윈의 디지털 오작동 방지 누전 차단 기술로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오작동 문제, 제닉스윈의 똑똑한 디지털 오작동 방지 누전 차단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수치가 참 놀랍네요. 그 잠깐 동안의 낙뢰의 순간에 차단기가 3000번 정도의 오작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놀랍군요.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기존의 아날로그식 누전 차단기하고 디지털식 누전 차단기는 분명히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 공공시설, 예를 들면 가장 크게 들면 이제 뭐 가로등이나 또는 각종 통신 설비에 또는 이제 전기 설비에 붙어 있는 누전 차단기들이 오작동을 하게 되면 전문 인력이 나가서 그것을 다시 작동을 시켜야 하는데, 오작동 횟수가 늘어나면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전문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단순한 오작동으로 인해서 현장을 자꾸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비용으로 환산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누전 차단기가 오작동하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닉스윈에 의하면 이러한 곳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국의 경우를 보면 CCTV, 교통 신호기, 또 보안등 제어기, 통신 분집함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이 누전 차단기가 사용되는데, 이런 곳에서 차단기가 내려와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된 설비와 인근 지역의 서비스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오작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작동의 횟수를 완벽하게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디지털 누전 차단기를 제안하는 이제 제닉스윈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닉스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아시아 시장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이제 뭐 그 대표적인 샘플로 베트남 시장을 이제 간략히 분석을 해놨는데요. 베트남이 생각 밖으로 누전 차단기를 수입하는 1위 국가라고 하네요. 그만큼 베트남 지역에는 낙뢰와 같은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기가 어찌되었든 필요한데 그만큼 오작동 기회가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오작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제닉스윈의 분석은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지역 시장이 상당히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여기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수입되는 누전 차단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점점 수입하는 누전 차단기의 개수가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역시 비슷한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비슷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있는 러시아도 전기의 품질이 그렇게 썩 뛰어난 곳은 아닌데 그것도 이제 누전 차단기가 필요한 시장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넥스 윈에서는 우리 회원사들이 해외에서 우리 제넥스 윈과 함께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 현지화를 통해서 영업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각 지역마다 기후 환경이 다르듯이 법적 환경도 다르고요. 기술적 규제 환경도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로 완성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현지에서 파트너와 함께 협업해서 현지 생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된 자료를 제넥스에서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분야별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상 투자 비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부문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조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한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검사 설비가 필요하고 기타 관리 영역에 또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 설비에서는 스팟 용접기 그리고 금형 그 다음에 조립지가 필요하고요. 기타 공구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설비에서는 누설 전류를 발생시켜서 또 그것을 과전류로 시험하는 그런 검사 설비가 필요하고요. 기타 비용으로는 이제 노무비나 현지 영업비, 부품 구입비 등을 이제 쳐서 전체적인 토탈을 약 5억 8,900만 원 정도로 잡았네요. 약 6억 정도의 투자 정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지에서 제넥스 윈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함께 투자해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 갈래를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요 예상 투자 비용과 그동안에 앞서 잠깐 분석해 드렸던 현지에서 왜 디지털 누전 차단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넥스 윈에서 제안한 디지털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플랜 B라는 회사가 제안하고 있는 주차 관제 시스템하고 경비 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요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플랜 B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이제 양주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 대표님이 비교적 젊은 대표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을 플랜 B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주차장이나 주차 시설물에 각종 유도 장치나 제어 장치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사용자들의 안전한 차량 유도 및 관리를 위한 설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한국에 들어오셔서 공공시설이나 대형 건물을 들어가시다 보면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이미 한국은 이제 많은 곳에 이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많이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쓰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미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해외에 이러한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수출할 것을 감안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유인 시스템으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 번호판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게 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통제 시스템을 붙여서 제어 시스템을 붙여서 하나의 전체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부분별로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차단기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팔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차단기에 연동하고 있는 차량 인식기입니다. 카메라가 붙어서 들어오는 차량 또는 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 시간에 따라서 주차비를 계산하는 무인 정상기 시스템이 있죠. 이거는 이제 차가 들어갈 때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 차가 나올 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와 연동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소팅하고 분석해서 데이터화하는 이런 서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인증을 플랜 B는 받아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그 하나의 도면으로 놓고 간략하게 한번 구성을 살펴볼 텐데요. 이 도면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이 도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출입 방향에 따라서 주차해서 들어가는 방향 또 출차해서 나오는 방향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보시는 도면에서 오른쪽이 앞쪽이 들어가는 것인데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라고 하는데 저 장치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시스템이 인지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팔을 내민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 바로 옆에 인식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인식기는 전방을 인식하기도 하고 후방을 또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기 바로 옆에 박스로 있는 곳, 그곳이 이제 보시면 그 박스가 이제 무인 정산기입니다. 무인 정산기. 무인 정산기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무인 정산기 바로 앞에 또 인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차량, 출차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앞에 차단기가 붙어 있는. 그리고 바닥에는 역시 루프가 있어서 차량의 이동을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설치도를 보시면 전체적인 구성을 이제 짐작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차단기가 있고 인식을 해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차량의 번호를 인지하고 차량의 색깔도 인지하고 차량의 유형을 인지하고 하는 다양한 그 분석 데이터가 자리 화면에 뜹니다. 주차장에서 정산할 때 외부로 할인을 해서 이제 수동으로 이제 할인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런 수동 시스템도 일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안에서 조작해서 특정 시간 동안에 특정 고객에 대해서 무료 처리를 하거나 할인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이것이 아까 도면으로 보신 화면이 될 텐데요. 이제 차량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군요. 네, 지금 보신 것이 이제 지금 도면으로 보신 그것을 실제로 설치해서 차량이 입출입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성도에 따라서 부분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도면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또 인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그걸 보강하는지 이런 시스템
보안 시스템도 같이 갖추고 있고요. 이러한 그 구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AES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야기일 텐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AES를 할지는 이제 별도의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설치 사례를 잠깐 볼까요? 신라스테이, 또 520 빌딩, 오토드림, 다양한 이제 공공시설하고 대형 시설들의 설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군요. 여기도 설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이 이제 주차 관제 시스템이고요. 지금 그 플랜 B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시스템은 현재의 시스템이고요.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한 단계 높인, 발전시킨 그런 모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 시장에 출시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때 가면은 이제 들어갈 때 그 차단기 손이 들렸다 내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도 차단기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그 서버에서 분석하는 자료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한다고 합니다. 뭐 또 새롭게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도 되는군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그 주차 관제 시스템 그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분야에서는 이제 차량이 들어가서 어느 곳이 비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주차하십시오라는 안내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어드밴스된 그런 진보된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지역에 이러한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러한 설비들을 수입하셔서 직접 운영하시거나 판매하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조만간에 이제 이런 설비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겠지요. 근데 지금으로 놓고 보면 이게 트랜지션 좀 이렇게 변화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이용해서 한번 각 지역에 계신 곳에서 한번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플랜 B에서 제안하는 장비인데요. 시큐리티 카메라입니다. 경비용 카메라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나 경찰 이런 곳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또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 지역에서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 특정 지역에서의 통행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차라리 구성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볼까요?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설치된 카메라의 정보가 그 센트럴 장비, 이 통제 장비에 연결되어서 각종 모니터와 또 연속 서버들과 이런 곳에 연결이 돼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서 가공된 정보들이 과금 시스템, 그러니까 과태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계산된 것이 과징금 같은 것들을 발송하는 발송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단속당할 때는 뭐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시 단위나 어떤 그 큰 공동체 단위로 볼 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구성을 뭐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요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카메라에 지나가는 차량들의 번호를 인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보이지요. 그래서 일정한 흐름의 기간 동안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색깔, 차량의 유형, 트럭이냐, 세단이냐, 아니면 SUV냐, 이런 식의 것들. 그런 어떤 다양한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모아서 소팅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카메라와 모니터로 이렇게 보는,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은 택시라는 것이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보신 그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지금 차량이 지나가니까 차량의 다양한 이런 장면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역시 머리가 긴지 짧은지, 안경을 썼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또 외양의 특성을 보아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판단해내고, 또 안경 착용 유무 등 얼굴의 이제 특징을 이제 잡아내고요. 그리고 아까 차량의 색깔을 구분해냈듯이 어떤 특정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옷의 유형, 모양을 잡아내고, 그래서 한 사람의 분석, 또 이 사람이 그 지역을 한 번 통과했는지, 몇 번, 여러 번 통과했는지 등의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그 자료들을 이게 한꺼번에 입수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어떤 공공의 질서나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발전된 그런 데이터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이제 차량과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내는, 그래서 나중에 그 데이터를 보고 무언가를 추적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갖추어진 그러한 경비 카메라, 시큐리티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화면을 보시고요. 이런 설비를 가진 특징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제품들을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제 설치 사례를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 카메라들이 중앙 서버로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량이나 사람의 각종 특징들을 분류해서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내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플랜 B에서 제안한 주차 관제 시스템과 시큐리티 카메라, 경비 카메라 시스템을 보셨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현지 계신 곳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진단키트 현지 생산 프로젝트입니다.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미 이 솔젠트라는 회사는 지난번 3차 방송 때 진단키트를 설명하면서 그때 3개사 제품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솔젠트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완성품을 거래하는 그러한 구조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B2B2G 주요 국가의 현지화 전략입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단키트를 현지에서 생산한다? 지금 제가 사는 러시아도 지금 한 4, 5천 명 수준의 확진자 수준에서 오늘도 통계를 보니까 12,000명 수준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예견했던 장면인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동절기가 되면은 아마 확진자도 늘어나고 팬데믹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왔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네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각국 정부가 수입해서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자국 생산 제품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자신들의 법적 환경에 맞추어서 현지에서 인증도 하고 생산도 하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솔젠트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현지화 전략, 크게 나쁘지 않은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젠트가 제안하고 있는 주요 국가 현지화 전략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솔젠트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현지에다 합작사를 설립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진출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3가지의 전략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진단키트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해서 현지에서 조립해가지고 현지 제품을 만들어서 현지 브랜드로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조금 더 접근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략 방안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 될까요? 두 번째 전략을 보시면은 코로나19 이외에도 솔젠트는 호흡기 바이러스와 성병, 결핵, 폐렴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그런 많은 진단 키트가 필요한 그러한 솔루션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기록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현지에서 원부자재와 같이 공급해가지고 코비드-19과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진단 키트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다양한 진단 키트를 현지에서 생산 거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전략 방안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략 방안을 보시면요. 현지화된 그 진단 회사에다가 다양한 진단 키트를 OEM 생산도 하고요. ODM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 형식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코비드-19과 관련된 제품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바이러스 등 다양한 그 질병에 대한 진단 키트를 OEM, ODM으로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3가지의 기본적인 전략을 솔젠트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략 방안 3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그냥 생산을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좀 더 코비드-19에 제한받지 않고 현지 생산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그저 종목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OEM이나 ODM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3가지 정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 GMP 시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그런 클린룸이라든가 다양한 시설, 설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GMP 시설을 가지고 있는 현지 진단키트 생산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나 또 그런 쪽에 원부자재를 공급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인허가를 현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이러한 GMP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공장을 인수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 GMP 시설을 건립해서 투자 건립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이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이제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로컬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계획안을 적용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또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생산 목표량에 따른 공간, 스페이스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력도 필요하고요. 원부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솔젠트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솔젠트가 이제 제공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현지에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걸 좀 공정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 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아까 이제 설명드린 GMP 기준입니다. GMP 기준이거나 아니면 ISO 13485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적합한 시설을 찾거나 또 그런 회사와 연대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 환경을 놓고 보면은 원부자재 창고가 필요하고요. 저온 보관실 또는 냉장고가 필요하고요. 또는 냉동 보관실 또는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또 시약 준비실, 세척실, 혼합실, 분주실, 라벨 부착실, 포장실, 완제품 보관실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요 인력으로는 생산 인력이 필요하고요. RA 리서치 인력이 또 필요하고요. QC, QA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영업 인력과 마케팅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인력도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별로 이렇게 공정을 살펴보면 대략 생산량을 월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1000키트, 1000키트에서 1만 키트를 생산 목표량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그런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트는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솔젠트의 경우는 원 키트가 100 테스트, 100개의 테스트를 원 키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0 키트 하면은 10만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10만 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공정이 어떤 공정이 필요하면 원부자재 입고하고 검사하는 공정이 필요하고요. 또 원부자재를 입고해서 관리하는 검사한 다음에 관리하는 공정이 필요하고 원재료를 준비하는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를 배합하는 혼합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 전체를 검사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튜브에 라벨링을 하는 공정이 필요하고 분주 이렇게 완성된 소재 약을 이제 나누어서 포장하는 그런 분주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포장하는 포장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완제품이 나왔을 때 완제품을 검사하는 검사 공정이 필요하고 이어서 완제품을 저장, 보관하는 공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출하할 때 검사하는 출하 검사 공정이 필요하고 포장해서 출고하는 마지막 공정이 필요한 이런 공정 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단 키트라 그러면은 완성품만을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것만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솔젠트 본사를 방문해서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현지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타진했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러한 모델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솔젠트 측에서도 만일 현지에 우리 회원사들이나 우리 회원사와 파트너가 되는 그런 파트너사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략 방안, 3가지 방안을 기준으로 해서 협력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현지화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벽이나 규제들을 넘어서
진단 키트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코비드-19 제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솔젠트가 그동안 긴 업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진단 키트 기술들을 다른 그 질병 쪽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GMP 시설을 갖추고 ISO 기준에 맞춰서 현장을 준비하는 등 인력과 또 자금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 언제 잠잠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보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코비드-19 이후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진단 시약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솔젠트의 입장에서는 현지화된 시설을 통해서 현지 시장을 좀 더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협업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갈래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이제 대학, 병원, 연구소, 정부기관 또 많은 단체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요. 그쪽과 여러분께서 한번 그 협업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솔젠트의 그 진단키트 현지 생산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6가지 제품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이빨대, 마스크 필터 생산, 누전 차단기 제품 및 현지 생산, 주차 관제 설비, 시큐리티 카메라, 그리고 솔젠트의 진단키트 현지 생산 프로젝트 6가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완제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유형의 설명회였던 지난 3차 설명회하고 오늘의 설명회는 좀 전반적인 그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설명회는 이제 또 우리 옥타몰닷컴에서 처음 들으시는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그 유형의 그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과 자료들을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현지에 계시는 그 여러분의 이제 주변 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발굴하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저희 사업단과 공유하셔서 잘 가공된 패키지로 만들어서 전 세계 우리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된 6개의 제품 프로젝트 말고도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설명회를 해왔는데요. 공지된 내용대로 보면 5차 설명회가 남아 있습니다. 5차 설명회가 진행되는 것은 10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때는 여전히 이제 제품군별 소개가 될 텐데 방역 제품과 면역력 제품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소개를 드릴 테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단으로 만들어진 기능성 마스크를 우리가 많이 수배를 했는데 그 제품들을 소개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5차 설명회 때 그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4차 설명회 때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생산 설비나 그런 산업재 제품에 대해서도 가능한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외의 기타 제품들이 시간 기회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 화요일 10월 20일에 있을 5차 설명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처음에 했던 인트로덕션, 그 소개 세션, 우리 하영호 회장님 모시고 했던 1차 설명회처럼 수백 명의 분들이 오셔서 들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특별한 니즈, 필요와 어떤 서로의 그 상관된 어떤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몇십 명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단에서는 가능한 한 자료들을 지역 단위로 또는 지회 단위로 또는 통상위원회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깝게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토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2차 설명회가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옥타몰닷컴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김창애 개발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약속드린 것이 주제별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회원사와 국내 중소기업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린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습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잡아서 공지한 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많은 의문점 또 질문 사항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는 여기 보여지는 대로 단장을 맡고 있는 제가 010-8429-9929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 이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겠고요. 그 사업단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승리 과장 010-4814-1820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협회의 대표 전화 070번호 5091-8554로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jsr@aroundocta.net으로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설명회까지 마쳐서 마지막 인사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월드옥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단이 구성되고 나서 중국을 대상으로 소비재 판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K-방역 제품을 전 세계 회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또 시설, 설비, 산업재 등과 같은 투자권과 관련될 수 있는 이런 정보 자료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적지 않은 방면으로 다양한 갈래의 사업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미숙한 것도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일정이 4, 5개월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월드옥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단은 옥타몰닷컴이라고 하는 새로운 옥타의 이 멋진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의 때를 기회로 바꾸는 멋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옥타몰닷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족 사업단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모두들 채팅창상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명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옥타몰닷컴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의센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플랫폼 사업단은 회원님들의 옥타몰닷컴 문의를 실시간으로 응답해 드리기 위하여 옥타몰닷컴 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의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통하여 1대1 혹은 단체 채팅방에 입장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QR코드는 월드옥타 홈페이지, 월드옥타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옥타몰닷컴 4차 온라인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월드옥타 전승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